안녕하세요, 방출입니다. 오늘 요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재밌어요. 제가 입찰 들어가려고 했던 건데, 지분 경매 이 정도는 알고 하자. 그죠? 지분 경매 이 정도는 알고 하자. 지분 플러스 가등기 돼 있고요. 역경매를 하려고 했던가 봐요. 그죠? 이제 이런 물건들이 있었는데, 뭐 요거 들어갔으면 제가 봤을 때는 못 먹어도 1억. 만약에 가등기를 갖다가 깰 수 있으면 뭐 한 3, 4억은 기본적으로 먹을 수 있었던 물건인데, 제가 그때 엄청 바빠서 못 들어갔습니다. 안 들어갔고요. 그래서 이제 실전 입찰 체크사항이라고 제가 해놨는데, 이거 여러분들 그 지분 경매 또 가등기 돼 있는 거 또 이제 역경매를 하려고 요런 것들 한번 보시면 여러분들도 모르는 사이에 실력이 엄청 늘어 있습니다. 실력이 엄청 늘 거고요. 그래서 이제 뭐 한번 오늘 같이 요걸 한번 짧게 하겠습니다. 빨리 그 핵심만 보시고, 교재는 요렇게 이제 다음 달부터 제가 다음 방송에 이제 예고 방송을 해드릴 거예요. 이번 달까지만 58만원이고 이제 48만원은 58만원 올렸죠. 다음 달부터 8월 달부터는 요거 88만원으로 올해는 판매하겠습니다. 네, 좀 오르기 전에 여러분들 한번 좀 사시고요. 그래서 이제 올해 안에 요걸 제가 이제 100만원 맞추려고 하고 있는데, 좀 이렇게 늦게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이번 달 안에 구매하세요 하실 분들은요, 가격도 저렴하고 그러니까 1300페이지 보조 파일 50개거든요. 그리고 요걸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 요 블루오션 교재 300페이지 정도 돼요. 요걸 구매하시는 분에 한해서만 요걸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뭐 요것만 판매해달라고 하는 분이 계시는데 많아요. 근데 요것만 따로 판매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요거 진짜 공부, 부동산의 어떤 탑 클래스에 오르시려면 요 정도 제 1300페이지 교재 안에 있는 거 강의는 한 번씩 다 들으셔야 되고, 내용은 어느 정도 중요한 내용들은 다 숨어 있으니까 꼭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볼게요. 물건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요 물건이에요. 옛날에 제가 이제 경매 들어가려고 했던 물건인데, 요게 이제 지분 경매거든요. 참, 지분 경매가 아니라 형식적 경매. 그 공유물 분할을 위한 형식적 경매거든요. 이제 누군가는 서로 협의가 안 되니까 지분권자가 굉장히 많아요. 지분권자가 굉장히 많고 또 가등기도 돼 있어요. 여기에 가등기도 돼 있고 인수라고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등기를 한 이유는 뭐 역경매 어떤 그런 걸 뭐 목적으로 했겠죠. 그 가격을 유찰시키기 위해서, 떨어뜨리기 위해서. 물론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판단은 여러분들 스스로 하십시오. 그래서 이제 물건이 6억 4천짜리가 3억 4천까지 떨어진 거 있어요. 그래서 어느 분이 3억 4천에 낙찰을 받으셨는데, 용인시 처인구 원산면 면지역이죠. 면지역. 원산면은 하이닉스가 어마어마하게 투자하는 지역이죠. 그러니까 앞으로 이건 장래 뭐 굉장히 좋은 땅인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뭐 가보진 않았습니다. 입찰 들어가려다가 제가 이제 좀 안 했는데, 뭐 낙찰을 받으신 분은 누군지 모르겠지만 굉장히 잘 받으신 것 같아요.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못 먹어도 뭐 한 1, 2억은 드시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 물건이고요. 내용은 뭐 이렇습니다. 뭐 별거 없어요. 그리고 이제 밑에 보면 여기 이제 가등기, 여기 전부 이전 소유권 청구권 가등기죠. 그러니까 이거 인수죠. 또 밑에 가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인수죠. 그런데 이 위에 있는 가등기는 뭡니까? 1980년도에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등기는 10년 이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지 않으면 여기서 소멸이 되지만, 여기서 10년 이내에 매매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면 20년으로 연장되는 거죠. 아마 요것도 제가 인터넷상에서 처음으로 제가 강의했을 겁니다. 제 교재에는 아주 상세히 실려 있고요. 그런데 20년 안에 매매 예약 완결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 가등기권자가 점유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내용은 달라지죠. 점유하고 있는 동안만큼은 계속 가는 거죠. 소멸 안 되죠. 그렇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요 최선순위, 요 가등기는 소멸되는 걸로 보고요. 일단 20년이 지났고, 또 이제 뭐 점유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뭐 점유 안 하겠죠. 그죠? 이제 주소 뭐 등기부 떼우면 되겠죠. 그런데 문제는 요거 가등기죠.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를 딱 걸어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이렇게 보면 굉장히 헷갈리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등기부를 보면서 저처럼 표를 만들 줄 알아야 돼요. 어떤 표냐, 제 교재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요 사건입니다. 똑같이. 요 사건. 지분경매 실전 사례 가등기도 돼 있고 역경매를 노려서 이렇게 가등기를 해놓은 거죠. 해놨다고 봐요. 근데 물론 또 해놨다고 하면 또 제가 나쁜 놈 될 수 있으니까 내가 내막을 모르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 이걸 해결할 줄 알면 지분경매에 대해서만큼은 또 절차에 대해서만큼은 100% 아신다고 하셔도 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딱 한두 가지는 숨겼어요. 여러분들 뭐 제가 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100%는 공개 안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다 순서를 갖다 써놨긴 했는데 여기 이거 하나는 제가 숨겨놨습니다. 이거 하나는 숨겨놨고 나머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뭐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자, 이 물건이 어떻게 된 거냐면 등기부를 보면 여러분들 등기부를 보면서 시간의 순서 있죠. 시간의 순서대로 쭉 이렇게 저처럼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요.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돼.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등기부를 보는 실력도 늘어나고, 그죠? 이런 어떤 우선순위가 뭔지도 다 알 수가 있어요. 자, 볼게요. 제가 그림을 그려놨는데, 처음에 이 물건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가라는 사람하고, 나라는 사람하고, 2분의 1씩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라는 사람 2분의 1, 나라는 사람 2분의 1. 그런데, 가의 물건 2분의 1은 그대로 내려왔고, 그죠? 이 나의 지분 2분의 1에 대해서 상속등기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속등기. 그러면 어떻게 됐겠어요? 가라는 사람은 그대로 있고 나가 A라는 사람으로 상속등기가 돼 있으니까 가하고 A하고 이렇게 두 명이 소유자가 됐겠죠. 두 명이 소유자가 이렇게요. 가하고 A하고. 그런데 이때 20년 전에 1980년에 이 A라는 2분의 1 지분에 가등기를 해놨어요. 가등기. 그리고 또 이 A라는 지분이 가등기를 해놓은 것과 동시에 그 한참 후에 요게 또 상속이 이루어집니다. 상속이 이루어져요. 어떻게 상속이 이루어지냐? 이분들이 뭐 자제분들 같아요. 보니까 둘, 넷, 여섯, 7명한테 상속이 됩니다. 7명한테. n분의 1로 상속이 돼요. 뭐 각각 달라요. 지분이요. 지분 비율이 각각 다릅니다. 이 지분 비율이 각각 다른 걸 봐서는 가족관계임은 분명하고요. 그죠? 가족관계임은 분명하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는데 그건 좀 이야기를 못 하겠습니다. 제가 차마 입으로. 그래서 요렇게 이제 지분 등기가 이전이 됐는데 또 여기서 어떤 사건이 또 벌어지냐면 여러분들 이거 등기부 순서를 아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등기부를 보시고 여러분들 이 물건 연습 한번 해보세요. 진짜.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실력이 팍 느는 거예요. 안 그러면 직접 해보지 않으면 안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결과가 내 거가 똑같다, 제 거가 똑같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등기부는 이제 어느 정도 마스터한 것입니다. 이렇게 7명으로 분할 상속 등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또 3개의 지분이 요거 154분의 21 B라는 지분하고 이 G라는 지분, H라는 지분이 이 Z가 인수합니다. 이 지분이 약 30% 정도 돼요. 이 30% 정도 됩니다. 이 전체 지분의 30%예요. 전체 지분의 30%. 이 전체 지분의 30%를 이분이 인수합니다. 이렇게요. 그리고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여기다가 인수함과 동시에 가등기를 걸어놔요. 가등기를. 그러니까 이게 언제예요? 2021년 12월에 가등기잖아요. 또 지분 인수는 2021년 11월에 한 달 차이로 가등기를 여기다 걸어놓습니다. 냄새가 여러분들 딱 나야 돼요. 냄새가 벌써부터. 그죠? 그러면 최종 지분은 어떻게 되겠어요? 최종 지분은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러면 남는 지분권자는 Z하고 요거 Z 지분이겠죠? Z 지분하고 이 가등기권자가 남겠죠? Z 지분에 가등기한 사람, 그 다음에 이 Z 지분이 남겠죠? 그 다음에 이 가라는 사람은 지분은 그대로 내려오겠죠? 이렇게요. 가라는 사람 지분은 그대로 내려오고, 그러면 나머지는 이 세 개의 지분은 Z가 가지고 있고, 그죠? 또 이 가등기도 여기 Z에다 걸어놨으니까 살아있고, 가등기 Z. 그 다음에 요거, 지분이 이전이 안 된 것들, 요거, 4명 거, 요렇게, C, D, E, F. 요렇게 지분이 이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이게 자리가 좀 불편해서. 요렇게 이루어졌는데, 여기서 이제 서로 이제 그 협의가 안 되니까 공유물 분할을 한 거죠. 공유물 분할 청구를 위한 형기적 경매를 청구한 거죠. 야, 이거 내 땅 가질게, 누가 가지다, 뭐 어떻게 가지자,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서로 협의가 안 된 거죠. 그래서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을 한 겁니다.
그죠? 그러면 요게 이제 경매로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이 가등기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이 가등기는 선순위이기 때문에 살아나겠죠. 이 가등기권자 그대로 나오겠죠. 그죠? 가등기는 그대로 나왔겠죠. 그러면 이 나머지 Z부터 요 지분은 다 누군가가 아까 3억에 낙찰받았죠. 요게 3억에, 갑돌이가 3억에 낙찰받았습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남는 사람은 이 3억에 낙찰받은 분하고 이 가등기권자 2명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재밌는 사실 하나. 자, 우리가 요렇게 지분권자들끼리 협의를 하잖아요. 내가 이 부분 가질 테니까 네가 뭐 갑돌이 뭐 비란 네가 여기 가져. 뭐 여기 F는 여기 갖고 C는 이렇게 갖자. 서로 합의가 안 되니까 서로 좋은 땅 가지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협의가 안 되니까 결국에는 우리 그럼 경매로 넘기자. 현물 분할이 안 되니까 우리 그러면 형식적 경매를 통해서 경매로 팔자. 그렇게 해서 이제 법원으로 넘어왔는데, 자, 이렇게 법원으로 넘어오면 그죠? 매각비율이 잡히기 전에, 그죠? 매각비율이 잡히기 전에 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을 법원에서는 부릅니다. 불러서 이 사실이 맞냐 다 물어보겠죠. 그럼 변론기일이, 그걸 바로 변론기일이라고 합니다. 변론기일입니다. 변론기일이 잡히겠죠. 그죠? 변론기일이 잡히겠죠. 그런데 이 변론기일은요, 법원에서도 안 가르쳐줘요. 그런데 제가 밑에 설명해놨지만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한두 가지 있어요. 그거 밑에 조금 더 보기로 하고. 근데 자, 그래서 이제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변론기일이 끝나면 이제 뭐 감정평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각기일이 정해지겠죠. 그죠?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결국에는 이분이 만약에 제3자라고 한다면,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여기 이해관계인이 아니라 제3자라고 한다면 가등기권자가 살아있어. 모르시는 분은 제 옛날에 가등기, 역경매 깨트리기 한 5강 정도 계속 연속으로 한 거 있거든요. 그거 꼭 참고하세요.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 잠시만요. 그럼 이 가등기권자하고 이 가등기권자를 사람들이 그럼 어떻게 할 거야, 이거. 그죠? 이것은 저보다 선순위예요, 가등기권자는요. 그죠? 선순위예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니까 후순위든 선순위든, 그죠? 후순위라면 말소가 되나요? 안 되죠. 인수죠, 인수. 자,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그럼 나중에는 이제 제가 만약에 경매사령관이 낙찰 받았잖아요. 그러면 이 가등기권자 본등기 시키는 거예요, 그죠? 공유물 분할을 위한 본등기 소송을 진행하죠. 이 가등기권자를 상대로 제가. 그러면 다시 또 이 물건이 통째로 나오겠죠, 경매로. 그죠? 그래 누군가 낙찰을 받겠죠. 이런 식으로. 이해 가시죠? 이렇게 처리되는 건데, 자, 결국에는 이제 갑돌이라는 분이 3억, 아까 3억에 받았나? 3억에 받으셨어요. 그럼 나머지는 이 가등기권자 처리하는 문제인데, 자, 이 가등기권자가 과연 이게 가격을 떨어뜨리기 위해서 이 사람들 아는 사람들일까? 모르는 사람일까? 저도 모르겠어요, 이거요. 모르는데, 자, 결국에는 이 물건만 봤을 때는 그래요, 제가 봤을 때는. 요 물건만 봤을 때는, 입찰을 저도 이제 이 가격대에 들어가려고 그랬잖아요. 한 3억 5천 쓰려고 했거든요, 사실은요. 3억 5천 들어갔으면서 3억 5천 쓰려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제 제가 들어갔으면 이겼을 거예요. 저는 이거 굉장히 많이 연구를 했거든요. 이렇게, 그림까지 그릴 정도였으니까.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이 가등기권자하고 이제 낙찰받은 분이 둘이 딱 남잖아요, 이렇게요. 가등기하고. 물론 가등기가 아까 그 Z라는 사람이 배당을 받아버리면 이 사람은 뭐 가등기는 소멸되는 거죠. 그죠? 배당을 받았다고 한다면 소멸되는 거죠. 그죠? 근데 아직 제가 물건 송달 내역을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배당, 너 참가하지 않아봤어요. 그죠? 배당에 참가했는, 보면 알겠지만. 자,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이분, 만약에 이 가등기권자가 소멸된다. 그러면 이분은 제가 봤을 땐 최소한 3억은 벌고요. 가등기권자 살아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한다. 이 가등기권자가 이게 지분이 몇 프로예요? 30% 정도 되죠? 그죠? 30% 정도. 그러니까 이게 또 다시 경매로 나온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소한 못 먹어도 1억, 2억은 먹을 수 있는 물건이었다. 라고 판단이 되는데, 자, 그러면 밑에 설명을 쭉 더 이해가 볼게요. 제 교재를 보면서. 자, 이제
여러분들 이런 물건 딱 볼 때 연구할 게 굉장히 많아요. 이 순서를 알고 이 내용을 알면 여러분들은 가등기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박사가 벌써 된 거예요. 자, 그럼 볼게요. 여기서 이제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요, 여러분. 이상한 점을 발견해야 돼. 이상한 점을. 자, 가등기 설정일이 언제예요? 2021년 12월 1일. 임의경매 실정일이 2022년 5월 16일. 딱 5개월 차이 나죠, 5개월 차이. 그죠? 이게 5월 16일 날 임의경매가 신청되는데, 자, 그 5개월 전에 여기에 가등기를 해놨어, 가등기를. 이 Z라는 사람, 지분 30% 갖고 있는 사람, 가등기를 해놨잖아요. 그죠? 가등기를 해놨죠. 그러면 벌써 냄새가 쫙 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냄새가 나죠? 그럼 이제 합리적인 의심이 들어가야 되는 거, 이때. 이제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어떻게 처리할 것인 거예요? 어떻게 처리할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말씀드렸죠. 이 경매 신청이 되기 전에, 임의경매 신청 기입 등기가 되기 전에 뭐라고 했어요? 이 각각의 이해 당사자들, 아까 7명에다가 몇 명이야? 이 사람들 다 불러서 변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 했죠. 그게 바로 변론 기일이죠. 변론 기일. 근데 변론 기일이 그죠? 이 경매 기입 등기, 아니야. 이 변론 기일이 중요한 건데, 이 변론 기일이 만약에 뭐 보통은 통상은 이 매각 결정되기 전에, 그죠? 임의경매 신청되기 전에 보통 5, 6개월 전에 변론 기일이 지정됩니다. 변론 기일이 지정돼요. 그러면 여러분 벌써 냄새가 쫙 나죠, 그죠? 이분이 요걸 방어하려고 또 가격을 더 떨어뜨리려고 일부러 이 가등기를 했는가? 30% 지분, 자기 지분에다 가등기를 한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죠? 했을까? 이제 또 의심을 해봐야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변론기일이 지정이 되는데, 그죠? 변론기일보다 나중에 이 가등기가 설정됐다면, 이건 무효인 가등기입니다. 근데 변론기일보다 위에 있는 가등기라면, 먼저 있는 가등기라면, 요것은 유효한 가등기입니다. 요것은 제 교재 판례에 나와 있어요. 다 교재 여러분 찾아보십시오. 교재 가지고 계신 분.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변론기일이 굉장히 중요해요. 변론기일이. 그죠? 변론기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또 볼게요, 여러분. 자, 여기까지 이제 이해 가셨죠? 그러면 우리는 가등기권자하고 Z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Z의 30% 지분을 가등기를 걸어놨다. 가등기를 걸어놨는데, 만약에 Z가 배당을 받았다면 이 가등기는 소멸되지만, 그죠? 만약 배당을 안 받고 그냥 저기 한다면 이 가등기는 유효한 가등기죠. 그런데 이 사람하고 날짜 차이가 얼마 안 나니까 우리는 통정 허위 표시를 증명해야 되죠. 통정 허위 표시를 이 사람들이 증명하는 게 아니라 낙찰자인 갑돌이가 증명해야 되는 거예요. 낙찰자인 갑돌이가. 통정 허위 표시라고 한다면 이건 무효가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Z도 배당받고 떨어져. 그러면 이제 온전히 이 갑돌이 물건이 되는 거지만, 통정 허위 표시를 증명하지 못하면 뭐예요? 또다시 저는 또 수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갑돌이보다는 경매사령관이 낫겠나? 경매사령관하고 이 가등기권자하고 또 제가 소송을 해서 본등기 시킨 다음에 또 경매를 청구해야 되겠죠. 이런 번거로움이 있죠. 그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통정 허위 표시임을 증명하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여기서 또 우리가 등기부를 여러분들 이렇게 이런 거 볼 때 등기부에 나와 있는 나이들 있잖아요. 나이, 주소도 굉장히 꼼꼼하게 적어 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단서가 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가등기권자 성땡땡님이 1946년생이에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저희 아버님보다 2살이 많으시네. 그죠? 또 가등기 설정자는 최땡땡님이신데 1973년생이야. 제가 볼 때는 부자지간, 뭐 부모와 자식 지간인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성씨가 다르니까 이분이 어머니가 될 수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니면 이분은 뭐 최땡땡님이니까 제가 지울게요. 최땡땡님이니까 아들이 될 수가 있겠죠. 왜? 성은 아버지를 따라가니까. 그죠? 이제 그렇게 또 의심도 해볼 수 있고 다른 경우에서도 있을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것도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처럼 이제 표를 만들었잖아요. 그럼 거기에 생년월일도 꼭 좀 기재를 해놓으시고 주소도 기록해 놓으십시오. 그런데 이 1946년 이분은 서울 거주하고 있고 등기부상에. 근데 이분은 용인시에 거주하고 있어요. 용인시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허위 통장 표시를 증명하면 정말 좋은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가등기를 하는 목적이 제가 봤을 때는 역경매라고 보통 하죠. 역경매. 근데 저는 그러잖아요, 제가요. 역경매 무서워하지 말라고. 역경매 뭐 무서워해서 뭐 어떻게 역경매 무서워해서 할 게 뭐가 있어요. 어느 분은 항상 인터넷에서 역경매 조심해라, 이거 모르면 폭망한다, 뭐 그런 말씀 하시는데, 저는 역경매, 지도 역경매 하면 나도 뒤통수 치면 돼요. 나도 하면 돼. 그죠? 지도 뭐 가등기에다 뭐 어쩌고 뭐 해놔? 그럼 나도 내가 낙찰을 받고요. 제 지분에다가 가등기 해놓고 그러면 돼요. 뭘 그 망설이십니까? 너 죽고 나 죽자는 건데. 응? 혹들레다가 혹 붙이는 격을 아닙니까? 그죠? 가등기 잘못하면 여러분, 그죠? 이 상대편에서 가등기 해놨잖아요. 저 같은 놈 걸리면 사실은 뭐 이 사람들은 뭐 그런 시간 싸움이겠죠. 그죠? 그런 경우, 제가 일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서울시, 경기도를 전체를 통틀어 보니까 지분 경매 중에서 가등기 해놓은 게 몇 개 안 된다고. 몇 개 안 된다고. 그죠? 5개인가 밖에 안 됐어요. 그 많은 지분 경매 중에서. 없어요. 가등기 하는 사람 배포 크지 않고는 못 합니다. 지도 죽고 나 죽는 건데? 그 상대편은 그럼 낙찰받은 나는 바보입니까? 그리고 유튜브에서 강의하시는 뭐 역경매 뭐 조심해라 뭐 이런 거, 그런 강의 하시려면 하지 마세요. 진짜 저는요. 왜 사람들 겁져가지고 그런 거 왜 입찰 못 들어게 하게 하고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좀 안 했으면 좋겠고, 뭐 다 인생사 사람이 하는 건데 뭐 못할 게 뭐 있습니까? 자, 그러면 가등기 금액만큼 이제 낙찰이 이제 빠지겠죠. 그죠? 근데 뭐 재판도 이제 대리 재판이 있고 당사자 재판이 있는데, 뭐 대부분 이제 당사자 재판을 신청하려면 변호사가 아닌 당사자끼리 재판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사자끼리 주로 대화 속에 그 사람이 또 실수도 하고 있을 수 있고, 그죠? 헛말이 튀어나올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서 이제 딱 꼬투리를 잡는 거지. 그죠? 통장 허위 표시 맞네? 그죠? 그래서 요렇게도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걸 입찰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들 요런까 재판까지 가는 경우까지 다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변론기일에 대한 고찰 제가 이렇게 써놨는데요. 변론기일에 대한 고찰. 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변론기일 이전에 가등기는 유효하다. 그 다음에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변론기일 이후에 가등기는 무효다. 아까 설명해드렸죠? 그죠? 자, 그러면 공유물 분할 청구 소송 변론기일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법원에서는 절대로 안 알려줘요, 여러분. 법원에서는 절대 안 알려줍니다. 개인정보 차원에서 안 알려준대요. 그러나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알 수 있는 방법, 제가 네모칸 여러분들 안 보이게 해놨어요. 뭐 제 교재 100만원짜리 사신 분하고 안 사신 분하고 차이를 둬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게서 제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그죠? 진짜 이게 돈 되는 물건이다. 돈 되는 물건이다 하면 여러분들 알아내야죠. 그죠? 그죠? 그리고 아까 A 1980년도에 점유는 20년이 넘었죠. 그죠? 20년이 넘었기 때문에 또 상속이다 보니까, 그죠? 가등기는 소멸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그죠? 아까 설명해드린 거고. 그 다음에 도로 여부도 체크해야 돼요, 여러분. 도로 여부. 자, 도로 여부 체크 한번 해볼게요. 자, 물건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여러분, 저는 이런 물건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어디 갔어? 뭔가? 여기 있네. 자, 토지가 지금 요거하고 요것이 나온 거잖아. 이렇게. 그죠? 요렇게 모양이 어떻게 생겼나? 요렇게 생겼나 보네. 요렇게 뭐 요렇게 생겼나 봐요. 요 모양인가 봐요. 이렇게. 내가 측량사를 했어야 되는데 잘 그리죠, 이 정도면.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요렇게 여기 이제 여기 지적도상에는 여기 국유지에 국유지 도로예요. 이게 다 국유지 도로라고요. 국유지 도로인데 이게 너비가 2m가 안 돼요. 그죠? 2m가 안 되는데, 그러면 이게 비도시 면지역이니까 여기 건축허가 낚아? 낚아요, 안 낚아요? 여기까지 됩니다. 이것도 돼.
이것도 대. 여기도 다 대예요. 대. 대. 그런데 요것은 전이야. 자, 이게 국유지 볼까요? 부동산 종합정보를 봐야 되겠죠? 자, 아까 말씀드린 요게 지금 요 빨간 선이 있죠? 이게 다 국유지예요. 국유지 보면 자, 이 빨간 선이 뭐냐면 도로로 돼 있죠. 그리고 국유지입니다. 그죠? 국유지예요. 국유지. 이 도로가 전체가 다. 자, 그럼 여러분 봅시다. 한번 우리. 여러분들 도로 좋아하죠? 자, 내가 그러면 건축허가 날까 안 날까? 이거 저는 전화 안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이런 경우는 뭐 굳이 어렵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자, 아이고 이거 어디 갔어? 자, 뭐 여기 이게 다 국유지니까 빨간색이 지금 다 국유지입니다. 빨간색이요. 그러면 자, 이 토지 다 대예요. 대. 여기도 이 조그만 것도 대고 이 도로 이 지금 지적상에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여기는 도로가 없어요. 그죠? 여기도 이렇게 통과도로야. 통과도로. 자, 그럼 여러분 내가 여기다 건축을 하려고 그래. 그죠? 그럼 이 토지 소유자가 나한테 동의를 해줄까 안 해줄까? 그리고 통과도로인데 더군다나 통과도로인데 면사무소 전화하면 면사무소죠. 면사무소 전화하면 이 토지에 건축 될까요 안 될까요? 대답을 해주겠죠. 면사무소 만약에 안 된다 해. 이 도로 폭이 좁다고 해서. 근데 제가 봤더니 이거 옛날 도로거든요. 이거요. 옛날 도로인데 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를 많이 했으니까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자, 이 도로 소유자 이게 개인 사유지일 거예요. 여기가요. 개인 사유지예요. 개인 사유지입니다. 그러면 이 도로가 어차피 다 통로로 만들어 놨는데 또 포장까지 해놨잖아요. 그러면 만약에 이제 면사무소에서 또 아니면 군청에서 사용승낙서 받아오세요. 그러면 이 사람이 과연 사용승낙서 해줄까 안 해줄까? 이미 도로로 쓰고 있는데 돈 조금 들이면 해줘요. 이런 경우는요. 이런 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죠?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허가를 내면 더욱더 좋고, 그죠? 더욱더 좋고. 그렇지 않더라도 만약에 이 부분한테 뭐 사용승낙을 받아오라고 한다면 제가 봤을 땐 이분은 100% 해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한번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저는 전화해서 안 물어봤거든요. 제가 뭐 이거 조사하면서 요거 이제 이번 도로를 강의하는 게 아니라 지금 절차를 강의하는 거라 도로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럼 이런다고 봤을 때 여러분 요거 그죠? 자, 어차피 이렇게 쭉 도로가 나 있잖아요. 이렇게요. 그죠? 도로가 나 있죠? 여기까지 통과도로가 돼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제가 봤을 때는요 굉장히 좋은 땅이 될 수가 있어요. 노른자 위의 땅이 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동지역이라면 자, 내가 이 땅에다 건축을 하고 싶어. 그죠? 이미 여기는 그러면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겠죠. 그리고 이 도로가 건축법상 도로인지 국유지지만 아마 지정됐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죠? 여기 자꾸 도로 얘기를 하고 있어. 어쨌든 뭐 이렇게 보고요. 자, 어디까지 했어? 자, 도로 여부 체크하시고요. 이런 게 도로 여부도 조사할 게 많습니다. 이 부분 재밌는 게 많아요. 그 다음에 토지거래 허가인데 왜 가등기를 했을까? 토지거래 허가 아까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거든요. 그러면 2년 거주요건을 피하기 위해서 가등기 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봐야 돼요. 그죠? 그 다음에 가등기권자 성땡땡님이 보정서를 발송했는데 답변이 없어요. 그럼 이 보정서 내용도 뭘까? 한 번쯤 생각해봐야 되겠죠. 그죠? 보정서 내용 성땡땡님? 과연 누굴까? 가등기권자인데 성땡땡님 답변이 없어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문건 송달 내역도 한번 꼼꼼히 체크해 보시고요. 매각문건 명세서, 그 다음에 가등기를 인수하는지 여부, 변론기를 반드시 확인하면 좋다. 그죠? 변론기를 반드시 확인하면 좋다. 한 가지 더 팁을 드리자면, 이 불허가 사유, 예를 들어 이제 우리가 어떤 물건을 불허가 된 거 있잖아요. 그럼 법원에 전화해서 이 불허가 사유가 뭡니까 선생님? 점잖게 물어보면 알려주는 법원도 있고 알려주지 않는 법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능력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불허가 사유를 알고 싶다, 잘 모르겠다,
그러면 직접 한번 전화 한번 해보세요. 알려주시는 법원도 있고 그렇지 않은 법원도 있습니다. 그것은 조금 이제 젊은 쪽에 있던 그 법원이 만약에 이렇게 젊은 분이 집행관이다 그러면 잘 알려주시는데 옛날 분이다 그러면 잘 안 알려줘요. 그걸 왜 하려고 그래요? 끊어요. 그래요. 알려드릴 수 없습니다. 그럽니다. 근데 젊은 분 같은 경우는 아주 친절하게, 또 더군다나 여성분 같은 경우는 아주 상냥하게 잘 알려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저도 이제 그런 통화를 많이 해봤는데, 어쨌든 여기서 이제 이렇게 이 가등기 돼 있고 지분 경매이면서 지분 경매이면서 가등기 설정돼 있는, 그래서 역경매 우려가 있는 이 물건에 대해서 한번 흐름도를 만들고 또 이렇게 처리하는 과정, 어디까지 갈 수 있겠구나, 만약에 이게 뭐 순차적으로 안 됐을 경우는 이렇게 법원까지 가서 요런 거까지도 생각해 봐야 되는구나 라고 오늘 강의를 해봤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물건들은 여기 있고요.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뭐 가등기 인수해야 된다는 얘기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매각물건 명세서에서도 가등기 인수권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이렇게 뭐 가등기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뽀개기를 한번, 시간적 흐름의 차에 따라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부서진 거 아니지? 깜짝 놀랐네.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아무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요 공부를 한번 좀 해보십시오.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숙제를 하나 내드릴까요? 요 도로죠, 요거. 요 도로. 이 전체적으로 다 보이는 도로. 이게 국유지입니다, 국유지. 국유지인 지목이 도로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건축허가를 될까 안 될까? 또 이게 이제 여기 이건 사유인 도로거든요, 이건요. 이렇게 통과도로거든요. 사유인 도로인데 이 사유지 도로가 두 가지 조사해 보십시오.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확인해 보시면 될 겁니다. 그리고 요거 국유지인데 이 도로를 통해서 건축가 가능한지 약간 답을 드린 것 같은데 어쨌든 그거하고 이 사유지긴 한데 이게 이제 건축법상 도로로 지정 공고됐는지 안 됐는지 그것도 한번 파악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뭐 혹시 파악되신 분들은 제 유튜브 댓글에다가 밑에다 댓글 한번 달아주세요. 감사합니다.